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지역사회복지론 11주차 강의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편안하게 잘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학기를 시작한 게 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 달에 접어들어서 5월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중간고사도 마치셨고, 예, 그다음에 오늘 벌써 이제 제가 11주차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실 때쯤이면 벌써 이제 기말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달 5월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게 되면 이제 벌써 중간고사 안에 기말고사를 마치고 이제 여름방학들을 시작하는 시기들로 다가오게 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난 것 같고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바쁘게도 보냈지만 또 나름 의미 있고 또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 시간을 빌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수업을 좀 재밌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했던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땠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수업을 들으시거나 하시면서도 궁금하시거나 뭐 하신 부분들은 뭐 톡을 주신다거나 뭐 백석톡에 남기신다거나 아니면 수업을 들으시면서 후기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좀 재밌게 또 보람되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1주차 지역사회복지론 제9장 실천과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핵심 역량 이렇게 9장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제로는 말은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과정들, 저희가 과제로 드렸던 무유수, IBFAN, 무유수 협회의 활동들, 그 다음에 뭐, 브라질 브루토 알레그로의 뭐 자치 참여 예산제, 또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크레딧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 과제로 드렸던 부분들에서 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실천 과정, 그 다음 그 과정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있었던 그 지역사회복지 실천 등의 대표적인 활동들을 한번 실제 사례들을 조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에서 배웠던 이론들, 그 다음에 외국의 그 실천 모델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함께 실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학문들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들을 이해하시기를 좀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저희가 발표 수업을 했고요. 실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발표 수업을 했고요. 강의실에서 그다음에 의외로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공부를 또 많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만 배우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공부하고 그걸 조사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은 배움이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며 참여하지는 못하실지, 발표에는 참여하실지 모르지만, 그 자료조사라든가 아니면 팀원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부님들과의 어떤 그 우정도 쌓으시고, 또 대학에서의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함께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구장은 내용이 좀 길고 그래서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설명을 맞춰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래도 좀 남으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 녹음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필요한 부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천 과정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의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 중에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핵심 역량들이 어떤 건지를 보는 거여서 자세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하나씩 공부해가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순서는요, 커뮤니티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서의 그 커뮤니티의 복지를 위한 어떤 실천 과정들,
또 커뮤니티 실천을 위한 그 자료조사 방법, 지역사회 사정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의 커뮤니티 실천가의 역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실천 기술과 역량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순서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시작이 지금 약 267페이지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커뮤니티 발달 단계. 지금 저희 교재에서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교재에서는 커뮤니티 발달 단계를 세 가지 모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모델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첫 번째가 웬저 박사의 이제 삶의 주기형 모델. 즉 커뮤니티가 인간의 삶의 모양처럼 생성하고 소멸하는 과정들로 생기는다. 그 다음에 그렇게 발전되고 진행해 나간다. 라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으로 이야기하는 삶의 주기형 모델 하나. 그 다음에 진화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진화 모델은 사회화되는 커뮤니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게 아니라 늘상 발전되고 또 혁신화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지역사회는 변화된 모습으로 좀 더 진화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어떤 그런 모델, 즉 진화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곤글라와 리츠토의 진화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델, 대표적인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커뮤니티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이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델링화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이론들은 많지 않아서 크게 삶의 주기형 모델, 진화 모델 그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이것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의 실천 과정, 그 다음에 실제 발달 단계에서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 모델들을 가지고 현장 사례를 가지고 세 가지 현장 사례까지 포함을 해서 커뮤니티 발달 단계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주기형 모델은 지역사회도 커뮤니티도 사람의 삶처럼 생성에서부터 소멸되는 과정까지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하고 그런 그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삶의 주기형 모델은 커뮤니티의 생성과 그 소멸의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잠재적으로 되어 있다가 그게 커뮤니티들의 구성원들이 연합되고 그 연합되어 있는 모임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 모임이 활성화되고 나중에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의 어떤 그 커뮤니티의 소모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필요성이 좀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 해산되거나 또 해산이 되고 또 그 후에 이러한 커뮤니티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과정들, 즉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잠재기, 연합기, 활성화기, 해산기, 기억기 이렇게 5개의 단계를 구분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웬저가 이제 1998년에 발표를 했고요. 진화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가 이렇게 뭐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새롭게 혁신화되고 발전화되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적응해가는 과정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선순환되어서 진행해 나가는 거지 그 삶의 주기형 모델처럼 뭐 해산되고 기억화되는 게 아니다.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다. 진화되어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설명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는 계속 발전하고 혁신화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들을 반복해 나가는 거다라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이 모델에서는 커뮤니티의 발달 단계를 잠재기, 또 형성기, 그 다음에 참여기, 활성화기, 그 다음에 적응의 단계로 해산되고 기억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응해 나간다. 적응의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 모델에서는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 그 다음에 모인 구성원을 토대로 연합하고 만남을 진행하는 단계, 또 만남이 활성화되는 단계, 그 다음에 기억, 적응, 확장, 소멸 단계의 세 가지 유형을 이제 적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뭐 주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지역사회가
예, 이런 과정들, 새로운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고, 또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 우리 그 한국의 사례를 봤을 때도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 발전되면서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죠. 그럼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그 커뮤니티에서의 새로운 어떤 욕구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잠재되어 있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삶을 좀 윤택하게 해야 된다.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신도시를 만들게 되는 거죠. 또 그걸 만들어지게 되면 그 만들어진 것들이 활성화되고 나중에 또 다른 어떤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삶의 주기형 모델로, 진화 모델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합 집산되고 적응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간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교재 이제 2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표 9-1 커뮤니티 발달 단계가 이렇게 비교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보시는 것처럼 삶의 주기형 모델에서 잠재기, 연합기, 활성화기, 해산 기억기, 또 진화 모델에서는 잠재기, 형성 참여기, 활성화기, 적응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잠재기,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이제 형성기,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안정화되고 활성화되는 기간, 그 다음에 해산되거나 또는 적응하는 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 주요 단계별 현황들을 좀 보게 되면 주요 통합사항들이 여러분들 교재 269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잠재기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새로운 욕구들, 그런 것들, 필요성들을 보고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한 요인들이 만나기 시작을 해서 만나게 되면 형성기를 갖게 되고, 커뮤니티의 형성기를 갖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안정기에 접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해산기 또는 적응기라고 하는데, 이 해산기에는 기억의 단계, 적응의 단계, 그 다음에 확장 또는 소멸의 단계,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볼까요? 잠재기, 지역사회가 새로운 어떤 욕구에 만나서 아니면 지역사회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현대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지역사회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잠재기는 말 그대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 지역사회 내에서의 많은 구성원들 간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다른 어떤 그룹들이나 집단들을 찾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단계들을 바로 잠재기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모임을 처음 만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 때도 결혼의 상대자, 남자들이 아니면 젊은 여성분들이, 젊은 남성분들이 나의 상대들을 찾기 시작을 하죠. 근데 찾게 되기까지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공통점도 갖고 생각도 갖고 나와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분들과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함께 가고자 하는, 참여하고자 하는 약속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장 작은 커뮤니티는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좀 더 큰 의미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개념도 시작은 같다라는 거죠.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걸 잠재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학문적으로 공통점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관계 만들어가면서 함께 참여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주요 활동들이 잠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형성기라고 하는 거죠. 만나서 또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 협의하고 또 연합원으로서의 어떤 규정들도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보자.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보고 어떤 것들은 서로의 약속, 기본 예절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한 약속들, 아니면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의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구조, 어떤 구조로 만들 건지 그런 만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함께하는 것들을 일상하는 것들을 구상하고 일하는 방법들도 정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의 의식들,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방을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가정들을 꾸미기 위한 앞으로 우리가 가정을 꾸리면 어떻게 해가 아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우리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형성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잠재기에서 형성기에서 활성화 단계로 온다라 그러면 가정의 예를 들면 이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커뮤니티의 발달 단계에서는 이제 서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 나갈 건지,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서로 지켜야 될 그 관련 규정들은 어떤 건지를 서로 합의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활동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고 서로 배우기도 하고 또 변화하는 과정들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교육이나 어떤 사회 참여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적응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커뮤니티의 공동체 의식들을 함께 좀 더 활성화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정기가 되면서 연락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소통들이 중요한 방법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러한 만들어졌던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듣기도 하고 자문들을 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본래의 목적들을 공동체의 어떤 의식들을 함양하면서 지역사회 공동체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들을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기에서 그런 사회 공동체 문제의식에서 참여해서 만나기 시작을 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사회가 우리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발전들을 하게 되고 발전하고 참여한다는 건 뭔 걸 의미하느냐 지역사회가 현대화되고 발전되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들을 잠재되어 있는 욕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충족시켜 나가기 때문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참여를 통해서 또 그들의 욕구들을 채워나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어느 정도 거치고 또다시 새로운 공통점들을 발견하고 문제점들을 또 다른 새로 발생되는 욕구들을 또 발생하게 되겠죠. 또 적응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해산기, 적응기, 확장 소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안정화되는 과정들에서 우리의 역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념품들을 만들거나 또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과정들이 바로 기억 단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적응 단계는 외부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이 변화되어 있는 커뮤니티 구조나 커뮤니티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부분들, 혁신이 필요하거나 또 다른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적응 단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전되는 그 커뮤니티 상황에 맞춰서 낙후되어 있다라는 당연히 소멸이 될 거고요. 또 그렇지 않고 좀 더 혁신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 그러면 더 확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확장과 소멸 단계를 거쳐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기존의 커뮤니티의 어떤 그 용도가 다 되었다라 그러면 좀 폐기되는 어떤 이런 소멸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거나 변화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잠재기, 형성기, 활성화, 안정기, 해산, 적응기 거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다른 과정을 거치고 또 형성되고 발전하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소멸되거나 좀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되고 하는 이런 계속되는 선순환들을 거쳐서 커뮤니티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어오는 거죠. 즉 우리가 한번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요. 처음에 농경사회에서 처음에 혼자 살다 보니까 어려웠죠. 그래서 여럿이 시족 생활을 하게 됐고, 또 시족 생활들을 하게 되면서 농사짓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봉건사회, 모여서 하는 집단부라고 생겼고요. 이것이 이제 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게 되면서 산업적 어떤 방법, 기술을 통해서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서 이제 현대의 사회로 오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커뮤니티의 발달 단계다라는 거죠. 처음에 필요해서 모여서 살고, 모여서 살면서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하면서 사회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욕구로 발전되고 혁신되면서 봉건사회로 또 다른 혁신을 거쳐서 산업화 사회로 또 이러한 혁신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지금의 ICT 기술이 발달되면서 현대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가 안정되었다가 또 확장 소멸되는 단계들을 거쳐서 바로 이제 시족사회에서 현재의 현대사회까지 커뮤니티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고 변화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갈등이나 변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면 소멸되고 또 확장되고 변화에 잘 적응하고 혁신되어 있는 지역사회들은 그런 발전 과정들을 계속 이어와서 현대처럼 지금의 사회들을 만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잠재기, 형성기, 활성화, 안정기, 해산, 적응기를 거쳐서 우리 커뮤니티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다. 그래서 이런 발달 단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 세 번째가 바로 현장 사례를 좀 보면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잠재기, 형성기, 그 다음에 안정기, 해산, 적응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커뮤니티 발달 단계를 좀 보면 현장 사례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게 보금자리 운동, 주민운동가들을 실천한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 개발 운동인데요. 보금자리 운동, 또 사회복지관에서 실천하고 있는 행복해라고 하는 운동들을 보면 그 과정들이 이전의 영향들과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주민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 인식 변화. 그래서 보금자리 운동에서는 그 다음에 주민들의 동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그런 주민들의 동기부여가 되면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립자활하는. 그래서 즉 이 보금자리 운동은 실제 빈민촌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이주하는 어떤 과정들에서의 커뮤니티 발달 단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주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는 계셨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주민운동가 분들이 들어가셔서 인식에 대한 변화들을 이주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반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주해 나가야 될 자리들을 좀 같이 함께 둘러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시키고 그거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강화하는 과정 중에 집을 짓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들을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주민들이 이제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고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립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운동이 바로 보금자리 운동이고요. 이 행복해라고 하는 사회복지관 실천 운동은 사회복지관이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건지 잘 아시죠? 굳이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천안에도 쌍용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성정동에 성정사회복지관이 있죠. 그런 복지관에서 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의 많은 거주민들,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욕구가 어떤 건지 욕구를 우선 사정하고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욕구 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좀 조직화한 거죠. 왜냐하면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것들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게 이제 사회복지관이고요. 그런 사회복지관의 첫 번째 업무가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직 방법으로 주민들이 비슷한 공동의 욕구를 가진 분들을 조직화하고 활성화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역량 강화시켜서 어떤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또는 방안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였던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식별해주고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주민들이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기 위한 힘들을 줄 수 있도록 역량 강화시켜서 그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어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말씀드린 대로 보금자리 운동이라든가 행복해라고 하는 사례에서 본 거죠. 우리나라에서의 커뮤니티 실천 운동들 과정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에 실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이론적으로 좀 살펴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커뮤니티가 잠재되고 형성되고 하는 과정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을 잠시 쉬었다가 2교시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